지금 보이는 빛은 모두 별이 아닌 은하입니다. 각각의 은하 안에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이 은하들은 이곳에 존재하는 물질의 5%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95%를 차지하는 물질의 정체는 바로 뜨거운 가스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넓은 우주에서 매우 흔한 하나의 별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모여 은하를 형성합니다. 우리 은하에만 약 수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하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은하단이라 합니다. 하나의 은하단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단은 서로의 중력에 의해 붙잡혀 있는 우주의 구조물 중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이 은하단은 바로 아벨 2744로도 불리는 판도라 은하단입니다. 이 은하단은 밤하늘의 조각가자리에 놓여 있으며 이곳까지의 거리는 무려 40억 광년에 이르죠. 이 사진이 바로 제임스 웹이 찍은 판도라 은하단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폭은 밤하늘 보름달 크기의 5분의 1 정도로 밤하늘의 아주 좁은 영역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이미지에 보이는 빛은 모두 은하들이며 이 안에서만 무려 5만여 개의 은하가 포착되었죠. 이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은하들을 자세하게 보면 은하들마다 모두 서로 다른 형태와 색깔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하들이 서로 비슷한 거리에 놓여있는 판도라 은하단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작고 붉게 보이는 은하들은 판도라 은하단보다 더 먼 곳에 존재하는 배경 은하들이죠.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더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이 더 큰 우주 팽창 효과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은하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아주 밝은 은하 근처 길게 늘어진 은하들도 보입니다. 이 은하들이 길게 늘어진 이유는 바로 상대성 이론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막대한 질량 근처를 지나는 빛은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그 경로가 휘어지게 되죠.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길게 늘어져 보이는 이 은하들은 더 먼 곳에 존재하는 은하들로 은하의 빛이 판도라 은하단을 지나오면서 강력한 중력 렌즈 효과를 겪어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렇게 수많은 은하들은 판도라 은하단 전체 물질의 고작 5%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5%의 물질은 이 은하들 사이에 뜨거운 가스와 암흑 물질이 채우고 있죠. 은하들 주변의 뜨거운 가스는 은하단 전체 질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물질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가스는 X선을 이용해야 볼 수 있죠. 온도를 가지는 물체는 모두 빛을 냅니다. 인간과 같이 섭씨 3에서 40도의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며 태양과 같이 약 6000도의 온도를 갖는 물체는 주로 가시광선을 내뿜죠. 하지만 은하단에 있는 가스의 온도는 무려 1000만도에서 1억도에 이릅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질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 아닌 X선을 방출합니다. X선으로 판도라 은하단을 관측한 결과 이곳에 뜨거운 가스 물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이곳에서 발견된 가스의 분포를 나타내죠. 하지만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도 이곳 물질의 20%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은하단의 은하들이 5%, 뜨거운 가스가 2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75%의 물질은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 덕분입니다. 아까 전에 보았듯 이곳에 존재하는 몇몇 은하들은 심하게 휘어지거나 늘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판도라 은하단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의 빛이 은하단 암흑물질의 중력에 의해 휘어져 지구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배경 은하들이 휘어진 정도를 관측하면
판도라 은하단 안에 있는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알아낸 암흑물질의 분포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이미지로는 알 수 없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곳 판도라 은하단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알아내었고, 이 암흑물질이 바로 은하단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물질입니다. 사실 판도라 은하단은 하나의 은하단이 아닌 4개의 서로 다른 은하단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개의 은하단은 약 3억 5천만 년에 걸쳐 이곳에서 병합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은하단이 충돌하며 은하단에 존재하는 뜨거운 가스와 암흑물질이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붉은색은 뜨거운 가스, 파란색은 암흑물질을 나타내는데, 은하단이 서로 충돌하며 뜨거운 가스와 암흑물질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와 암흑물질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는 서로 충돌하여 충격파를 일으키며 상호작용하지만, 암흑물질은 서로 부딪히더라도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뿐이죠. 여러 은하단의 충돌로 인하여 이곳 판도라 은하단에 존재하는 가스와 암흑물질은 서로 분리된 분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은하단의 충돌이 암흑물질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의 정체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죠. 흥미롭게도 은하단끼리의 충돌 장면은 천문학자들에게 암흑물질의 성질을 알아낼 수 있는 좋은 실험실입니다. 은하단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암흑물질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알아낼 가능성이 있죠. 만약 암흑물질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과학의 역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는 판도라 은하단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들은 은하단 물질의 5%만을 차지할 뿐이며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죠. 과연 인류는 암흑물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암흑물질이란 없으며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4개의 은하단이 충돌하는 이곳 판도라 은하단 안에 그 정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우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